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요즘 들녘에는 코스모스가 한창 피어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유독 무더위로 고생이었지만 계절을 속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짬을 내 주변에 피어난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와 별개미치꽃을 감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는 평창에서 전해드리는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Touch the sky. 평창. 행복한 노년 생활을 즐기는 어르신들이 직접 주인공이 된 음악회가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평창문화복지센터 앞 공연장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평창군지회 주관으로 제3회 한여름밤의 실버 음악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어르신들이 그동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노래와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200여 명의 어르신들은 가요에 맞춰 라인 댄스를 추기도 하고 갈고 닦은 합창 실력을 뽐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한편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에서는 올해 150여 개의 경로당을 방문해 민요와 체조, 에어로빅 등 11개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9일 평창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평창군 각 실과 소에서 참석해 올림픽 관련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서별로 추진해온 대회 지원 준비 상황과 부서별 지원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하고 보완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평창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새로운 산림소득 장목 개발을 위해 관내 임업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창군 임업인 간담회가 지난 28일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림 관련 기관과 생산단체, 임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소통을 통한 행복산림 경영을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평창의 청정 산림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 기반 조성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보일 수 있는 평창만의 산림 관련 상품과 관광 아이템을 개발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평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봉평 허브나라에서 관내 50여 명의 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장애인 가족 힐링 캠프가 열렸습니다. 평창군과 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가 마련한 이번 캠프에서는 장애인 가족들의 화합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아파 열쇠고리 만들기와 허브 목욕 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힐링 캠프에서 장애인 가족들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체인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지난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대표와 실무협의체 위원 등 4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임기 2년의 협의체는 지역사회 내의 잠재적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과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 활용 체계 구성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한편 협의체에서는 지역의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례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마란스가 요즘 각종 매체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생육되는 100여일간의 시간 중 무려 절반 가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아마란스가 우리 평창에서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민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들판에 붉은빛, 노란빛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조금 낯선 이 선명한 빛깔의 꽃의 이름은 아마란스. 아마란스는 마야 시대 때부터 시리얼로 먹어왔다고 전해지는 곡물입니다.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주로 생산되는 이 작물이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일원에 꽃을 피웠습니다.
지난해 결성된 개방산 운두령 영농조합법인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아마란스 대규모 재배를 시작한 겁니다. 원래 아마란스는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재배되는 곡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본행지에서 시험 재배해본 결과 가장 적합하다 판정이 나서 거기서 재배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제 햇볕도 좋고 물빠짐도 좋고 또 기온차도 좀 큰 그런 지역에서 재배가 잘 되는 걸로. 아마란스는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식물성 단백질도 우유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한 16% 정도로 쌀의 2배 정도로 높고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서 아주 중요한 공급원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란스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스퀄렌 성분을 이용해 각종 화장품 생산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1kg당 30만 원을 호가하는 웰빙 작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란스는 우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스퀄렌과 폴리페놀이라는 게 있어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곡물인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밥에 한 10대 2 비율로 넣어서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또 아니면 뭐 종이팩에 넣어서 차로 끓여 먹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레시피를 스스로 개발해서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곡물입니다. 다양한 요리로 활용이 가능한 아마란스는 씨앗은 시리얼이나 잡곡으로, 잎사귀는 차를 끓여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탈곡이 끝난 꽃과 줄기는 소 사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어느 하나 버릴 곳이 없습니다. 이미 운두령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아마란스 천연 비누를 생산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란스를 널리 알리기 위한 축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신이 내린 작물이라 불리는 아마란스가 용평면 속사리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어린 나물에서 꽃, 곡물까지 두루 사용되는 아마란스가 평창을 대표하는 고랭지 작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햇빛700 강민지입니다. 메밀꽃 흐드러지게 필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밀꽃을 보면 생각나는 소설을 꼽으라면 단연 가산 이효석 선생의 메밀꽃 필 무렵을 꼽을 텐데요. 이번 주 보물상자에서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이효석 문학의 숲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되었던 봉평면에 자리 잡은 이효석 문학의 숲입니다. 이효석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 즐겨 찾으시던 산으로서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이효석 문학의 숲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메밀꽃 필 소설 내용이 이곳에 전체 적혀 있고요. 또 각종 지금 동리, 허선달, 조생원, 충주집, 장터, 물레방앗간, 디드방앗간 모든 소설 내용을 지어내는 곳입니다. 이효석 문학의 숲이 위치한 음치골은 이효석 선생의 작품의 배경으로 두루 쓰였다고 하는데요. 유독 이곳을 좋아했던 가산 선생이 메밀꽃 필 무렵뿐만 아니라 산협, 사냥 등 다양한 작품을 구상할 때 이곳을 그리며 작품을 구상했던 것이겠죠. 약 2.7km 구간에 조성된 등산로 곳곳에는 석각이 세워져 있는데요. 문학의 숲에는 총 69개의 석각에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내용이 담겨 있어 소설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곳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양옆에 핀 야생화가 생기를 더하고 있는 숲길을 거닐다 보면 소설 속 무대가 되었던 장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허생원, 조선달, 동이가 수시로 묵었던 집으로 저희들이 지어내 꾸며본 곳입니다. 이거는 그 옛날 집입니다. 옛날에 다들 이렇게 이런 모양의 집에 살았는데요. 나무 목재로 이용해서 구두방, 황토 구두방을 놓고 지붕은 또한 노지붕으로 했습니다. 이들이 머물렀던 집 유편에는 졸졸졸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깊은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이 물이 문학의 숲을 찾는 분들의 시원한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조금 더 걷다 보면 충주집에 들어가는 허생원과 조선달의 모습을 한 조형물도 눈에 띄는데요. 이것은 그 봉평 장터에 자락있는 충주집입니다. 보시다시피 종이가
중주택에 와서 낮술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낮술을 먹고 있고 그래서 허생원 조선달에 와가지고 그때 허생원이가 뺨을 때리면서 고함을 지르던 곳입니다. 허생원이 고함을 지를 때 이상하게 동이는 아무 대응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허생원이 본인의 아버지임을 모르고 있었음에도 동이는 본능적으로 허생원과의 싸움을 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소설 속 무대와 함께 실제 사람 크기의 인물 조형들이 배치되어 있어 마치 소설 속을 누비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중주댁을 지나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널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를 조립해 만든 널다리가 정말 멋스러워 보입니다. 이 널다리를 건너면 연보랏빛 벌개미치 꽃으로 가득한 비밀의 화원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야생화단지로 조성된 이곳이 지금은 제철을 맞은 벌개미치 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밀의 화원 너머 성서방내 처녀와 허생원이 만났던 물레방앗간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곳은 그 물레방앗간입니다. 본평의 천하일색 그 성시처녀하고 허생원이가 만난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룻밤의 부사랑을 위해서 9일에 동이가 탄생하였고 허생과 동이 얘기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성서방내 처녀와의 하룻밤의 인연은 허생원에게 평생의 그리움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허생원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문학의 숲에 은은히 베어져 있는 소설 속 정취를 찾으러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는 9월 6일부터 17일의 일정으로 메밀꽃 흐드러지게 핀 봉평에서 열리는 제15회 평창 효성문화제를 찾아 맛있는 메밀 음식과 즐거운 체험거리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평창군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지원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오는 23일까지 구비서류를 작성해 읍면사무소나 군청 도시주택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아시아의 알프스 평창군이 천혜의 자원을 간직한 아름다운 길을 한데 묶은 햇빛을 배 길리야기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효성문학 백리길 등 명품 브랜드길 9개 코스와 등산로길 24개 코스, 읍면별 마을 둘레길 11개 코스 등 총 44개의 코스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평창군 관광 안내지도와 총 거리, 소요시간, 세부 코스와 함께 주변 특산물과 먹을거리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평창군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평창읍 응암리 양수장의 수해 피해 응급복구가 완료돼 농업용수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응암리 양수장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입되면서 양수장의 양수기 모터와 시설물이 망가져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에서는 양수장 모터펌프 수리와 집수구 퇴적물 제거 등 응급복구를 마쳐 이 지역 5.6헥타르의 논에 용수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평창에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합니다.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수강생들은 오는 10월 15일부터 3주간 평생학습 매니저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번 교육과정의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평생학습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군정방송에서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온 신이 내린 슈퍼곡물 아마란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평창군 미탄면에서는 지금 히말라야 산맥에서 온 삼채 수확의 한창입니다. 비록 멀리서 왔지만 아마란스와 삼채는 모두 평창에 잘 적응해 농업인들이 한바구음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동식물 모두 살기 좋은 평창에서 전해드린 햇빛을 백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